미국 의회 앞에서 장도혁 대표랑 사이좋게 찍은 사진 하나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데럴 라이사 의원을 낮에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대표죠, 공화당의 당대표이자 사무총장이자 전략기획총장이자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조 그로토스도 만나고 왔고 네. 이 굉장히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왔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쪽을 관장하는 사람들, 안보, 국방을 관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 쪽을 관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컨셉을 두고 갔다. 그럼 뭐 안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안보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만났고, 네 그리고 여기 라이언 징키 의원, 조 윌슨 의원 등을 만났는데, 뭐 빌 해거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로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섀도우 캐비넷 과 실제적인 안보를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을 네, 만나고 그래서 지금 왔네요. 이게 레거시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도혁 대표가 그 멋진 사진 의회 네. 그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조 그로토스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조 그로토스가 지금 공화당의 선거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이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 그로토스 같은 경우는 전국 주를 다 돌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바쁜 시기에 저희들과 만나서 약 40분간 면담을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빌 해거티 의원 같은 경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무장관 후보군 중에 지금 1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만나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 윌슨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13선 의원입니다. 예. 네, 13선 의원이고 또 한국에 대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의원실에 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조 윌슨 의원인데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한국식으로 표기를 한 네, 거죠.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딱 적혀 있습니다. 조일선 의원이네. 그러니까. 네, 조일선 의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실제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한미군 예산의 심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는 분입니다. 아하. 네,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죠, 당연히. 네, 그리고 지금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전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왔다고요. 근데 왜 그 백악관 사진만 그렇게 유포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안보 부분만 해도 지금 이런 영향력 있는 네. 사람들, 실제로 트럼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백악관 사진이 아니라 의회 사진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 미팅이 잡히면서 먼저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그 조 그로토스 의장이 월요일 날 저녁 때 약속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조 그로토스 의장하고 데럴 라이사 의원, 쿠팡 관계된 것들 이거 발의했던 50명 의원 중에 한 명. 이 데럴 라이사 의원하고의 미팅이 잡혀서 저희들이 먼저 출발을 한 건데 토요일 날 이것도 막 문제 삼는데 먼저 출발했다고. 아니 주말 반납하고 일하러 간 게 왜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토요일 날 출발해서 비행기에 16시간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도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들이 딱 데럴 라이사 의원이 공개됐더니 힘도 없는 사람 만났다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건데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10선 의원입니다. 10선 하원 의원이고 이 사람은 기업가 출신인데 기업가 출신이라서 친기업 친시장적이에요. 그리고 경제 쪽에 굉장히 통입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 재산 1위예요. 미 의회에서 재산 1위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선 의원이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위로 인가해서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어때요? 안보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과의 대화는 주로 안보와 경제였는데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 한국이 미국에 페널티를 주고 중국 기업에 베네핏을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손잡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권이 들어왔을 때마다 미국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보수에서 집권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야, 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들이 한국에서 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균열이 오가긴 또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바라보면 보수 정당이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집권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집권해 나갈 것이냐는 또 중요한 의제들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궁금해한다 이거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8일간의 방미는 이 일정들이 뭐 숨 쉴 틈도 없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세 곳도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아까 IRI라든지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 그리고 AFPI 같은 경우도 다 방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만날 때마다 의제들이 있어야 되니 장동혁 대표와 저는 거의 밤샘 작업이었다. 하루에 거의 3시간 잤다. 4시간도 자지도 못했다. 거의 2-3시간 자면서 이 미팅들을 끌어갔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얻은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보 분야에 진짜 실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안보에 대한 방향성들을 논하고 방향성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그것도 그냥 소통 창구가 아니라 아주 핵심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그것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킴 의원 만났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 아시나요 혹시? 정청래 의원이 내가 평의원 때 미국 갔을 때도 아테소 위원장은 만났는데 야 야당 대표가 가서 아테소 위원장도 못 만나고 뭐 했어 이거 망신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영킴 의원이 아테소 위원장이에요 현직. 그래서 이거를 장동혁 대표랑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올렸죠 SNS에. 네. 그래서 현직 아테소 위원장이 영킴 의원인데 영킴 의원이 아테소 위원장인지 몰랐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킴 의원 같은 경우 나 지금 저희가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도 만났는데 그럼 지금 영킴 의원은 아테소 위원장이니까 이 경제적인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세입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그럼 세입위원회라는 것이 뭐냐면 관세나 무역협정, 세제 전반에 대해서 심의 결정하는 최고 경제 부분의 권력기구예요. 그럼 여기에 실권자인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도 저희들이 만나고 왔다. 그럼 지금 당연히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이 흔들려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단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벗어나서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미래 산업과도 밀접한 영향이 그렇죠. 있다. 에너지 수급과도 엄청난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의 동맹이냐 중국과의 친하냐 이 사이에서 이게 고민할 일이냐. 지금 우리들은 분명히 자유진영 대한민국 국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도. 그러면 지금 올해로 미국이 독립을 250주년 맞는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끌었던 국가라는 것이고 슬픈 소식은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노력하고 있다. 네. 미국도 노력하고 네, 있다. 미국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한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더 나은 연합체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인용했냐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조차도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더 나은 연합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더라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진짜로 의미가 있었던 얘기고 또 데럴 라이사 의원이 굉장히 연배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10선 의원이고 본인의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학이 딱 서 있는 분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코리아 퍼스트, but with Americ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선주의, 한국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렇죠. 거죠.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마가 세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 마가는 미국만 위대해지자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동맹도 이게, 함께. 네, 세계대전 이후에 끈끈했던 우리들의 동맹을 다시 끈끈하게 만들고 동맹국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어서자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마가에. 그 말씀 마가 듣고 사상.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에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좁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가 사상 자체는 이 이 마가 사상 자체가 미국만 잘 살자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끈끈했던 우리의 동맹들, 혈맹들이 다시 한번 더 끈끈함 속에서 다 같이 성장하자는 걸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코리아 퍼스트 법 네. with 아메리카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그렇다. 개인적으로 네. 판단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만나보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뭐 출국 금지, 체포, 구속 없는 신변 보장 이런 걸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 또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는 쿠팡 사태 해결 없이는 핵 추진 잠수함, 후속 협상 어려울 거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걸고 넘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김민수 의원 만났을 때 그런 선입견을 확실히 갖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뭔가 친중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신에 근데 가까웠다고 보고 이재명 있는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뭐 이렇게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미국의 땡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쎄쎄, 대만의 쎄쎄 하면서 미국의 땡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할래, 중국 할래 하는데 중국 할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아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미 의회 보고서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힐지라고 네.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신문에 네네.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런 오.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핵에 대한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50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계속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약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서 지금 우방들에게 지원을 협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이란에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미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선 방미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대표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가서 고위급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야당 대표를 고위급들이 만났다는 것은 트럼프의 핵심들이 만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만큼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설령 이재명 정부가 현재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더라도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일회성의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대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잘못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미국 공화당과 이렇게 소통 라인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상시적인 채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대표가 방문한 게 3년 전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방문이 마지막이었고 이게 벌써 3년이 지났더라. 근데 그마저도 여당 대표였을 때 갔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갔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인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야당 대표라고 하기엔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미국에서 인지한 상태로 받았던 것이고 네. 지금 힘없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초의 방문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서 트럼프의 핵심 라인들을 뚫었고 이들과 소통 라인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김윤수 최고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 의회 앞에서 장동혁 대표랑 사이좋게 찍은 사진 하나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첫날 만났던 데럴 아이사 의원을 낮에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30분 면담이었는데 1시간 가량 면담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여기 교민분께서 저희들 보시고 사진 요청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한 사진들하고 화질 자체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교민이 누군가에게 그 사진을 그래서, 전달했고 그게 그렇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손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돌고 돈 것 같습니다. 근데 교민분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저희를 알아보시고 와서 인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민 간담회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럼 교민 간담회도 급하게 잡았지만 100여 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오셨고 거기에 있던 교민들께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동안 우리 조국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워낙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분들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뭐 하물며 장동혁 대표 손을 잡고 국민의힘은 못 믿어도 장동혁은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교민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사진을 저희들이 기꺼이 얼마든지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 돌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사진들은 있다. 교민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들은 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찍으려고 했으면 좋은 화질 저희 카메라로 찍었겠죠. 저희 카메라로 찍지 않았겠습니까? 네.